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뉴 노무현을 꿈꿨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뉴 노무현. 아니 얼마 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틀길래 사람들이 그걸 뉴 김어준이. 그렇죠. 국힘이 뉴 김어준화 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예전에 뉴 노무현. 네.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하냐가 지금 예. 민주당 그 지지층, 특히 적극 지지층 분들의 어떤 정서를 이제 좌우하는 무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 해석을 조금 달리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음. 이 함동균 박사님은 그거를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상당 동의하는데 트라우마지. 그쵸. 우리 추모정서 그렇게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무렵에 나도 돌을 던지고 있었던 거야. 그에 대한 미안함. 그쵸. 네. 근데 그 죄책감을 그러면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가 원했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할 때 저는 대통령 이전 노무현과 이후 노무현을 잘 구분해서 살피고 또 그 집권 시기에서도 초기가 있고 중후반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 논리의 사실 창시자는 정규재 선생님인데요. 왜 그러냐면 정규재 선생님 말씀은 이제 집권 중후반기의 노무현 대통령은 중도 보수였다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중도 실용이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한미 FTA 했죠. 제주 제주 해군 기지 했죠. 국립대학 법이나 청계천 개발 이미 MB가 했던 거 전폭 지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도 실용, 중도 보수 행보를 했으니까 소위 지지층으로부터도 팽을 당했던 겁니다. 이게 자기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이념이나 또 자신이 소속해 있던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폈더니 많은 이들이 등을 돌렸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으로부터 깨졌기 때문에 사실 상대 그 국힘 당시 한나라당이죠. 그분들은 일단 고졸이니 뭐냐 하면서 인정도 안 했어요. 사실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뭐 탄핵도 하다가 날라갔죠. 근데 지지층 그때 당시에 민주당 정서에는 특히 운동권 중심의 그런 분들 정서에서는 이 중도 실용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뉴 이재명을 통해서 하던 일을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부터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오히려 그때 지켜주지 못한 걸 저는 미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중도 실용 행보를. 예. 근데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방식은 소위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약간 그 운동권 정서와 이념적 정서에 발맞춰져 있는 그런 노무현만 기억하는 거예요. 혹은 저도 좋아하는 뭐 자연인 노무현. 근데 사실 저는 이걸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극복 못하니까 지금 30년째, 근 30년째 검찰개혁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예전에 공수처 되면 다 해결된다면서요. 네. 근데 안 됐잖아요. 그 실제로 그 추미애 장관한테 가가지고 이제 공수처도 만들어지게 되니 검찰 개혁은 다 한 거다. 그동안 수고한 당신 떠나라. 그만두라고 그때 아, 그래요?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검찰개혁 의제가 사실 어느 저 선진국에서도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공부가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시사평론가로서 진짜 힘들어요, 저도. 근데 이 의제를 이렇게 20년간 끈 데는 계속 더 강한 거, 더 센 거, 이런 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검찰 개혁이 잠깐만 하면 지금 이미 이 개혁안도 엄청 급진적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걱정이 많을 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검찰 수사가 아직 그 역량이 덜 갖춰졌다는 평가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빠꾸가 납니다. 그럼 그것들 다 보도되죠? 그럼 검찰한테 이렇게 수사하는 게 맞나? 검찰한테 다시 수사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방어해 나가야 될 때 네네네. 지금 보안 수사권 있니 없니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참 대통령의 그 입장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게 정치 전략적으로도 보여져요. 지금 거의 무주공산이 된 보수, 그렇죠. 중도 이 지지층을 다 쓸어오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거든요. 뭐 탄탄하게 그 어떤 지지층에서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지금 이 안에서 김어준 등이 지금 거의 이재명이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과연 정당한지 우리는 제대로 그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주변화 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이게 제가 이제 보수 우파 성향을 가진 평론가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 이제 소위 뉴 이재명이 새로 대신 네.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중도 실용, 중도 보수를 왜 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는 선의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고 저는 진짜 잘하고 싶은
그 인간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말 잘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번에 그 김어준 발 음모론도 나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이렇게 이념적 그동안의 관성적 민주당대로 하면 집권 후에 나를 이 민주당 주류가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김어준 같은 분들이 기가 막힌 해석이다 이건. 아 그럼요. 어. 왜냐하면 나는 정통성이 있는 황태자가 아니니까. 문재인 맞아.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 노무현부터 해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운동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굴러 들어온 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집권 후에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친문이 그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해요.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실용적이며 가장 유능한 민주당 정치의 미래가 돼야 될 그분을 완전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 지금 이 흐름을 보니 내가 퇴임한 다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집권할 때만 해도 그렇네요. 비주류였어요. 그 당시에 주류는 바로 동교동계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쵸. 그런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중도 실용 중도 보수를 하냐라고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는 꼭 선의로 해석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노무현 감각입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대연정을 하려고 했던 것도 보수까지 끌어안는 대연정을 하려고 그럼요. 했던 것도 내부의 지지 기반이 취약한 데 따른 외연 확장의 어떤 의도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집권 거의 후반기에 그때 대연정을 시도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비웃음을 받고 그렇게 끝났는데 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지지블록 형성, 확장 이거를 초기에 가장 힘이 좋을 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부터 탈원전부터 일본과의 그 관계 개선 등등 이런 중도 실용 보수 행보를 확 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뒤에 우리 다음 주제긴 한데 이때 이 뉴 이재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중도 실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 얘기 바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예. 이 뉴 이재명 대책회의를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귀한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철새가 와서 뉴 이재명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요. 정말 50대 50으로 강대강 대치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지. 그래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민주 진영과 보수 진영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형식이 발생하냐면요. 서로 화가 나 있고 정권 교체가 돼요. 상대가 실수를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그냥 감투를 쓰는 사람들의 얼굴만 바뀌어요. 운동권이 잡았다가 윤석열이 잡은 거예요. 일종의. 저는 그런 거를 신변연관 보면서 너무 허탈하고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기가 어찌하든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이라는 브랜딩과 함께 중도 실용 행보에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회인 겁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이렇게 확장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정장 체제를 재배열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는요. 그게 동기가 어쩌하든 귀한 거예요. 이거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 열기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를테면 신인규 변호사 같이 인규 같이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부에서 외부 확장 새로 들어온 이제 중도 실용 뉴 이재명 유권자들에게 효능감을 줄 대안들을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떠넘기지 마시고요. 공치모 같은 민주당 내 모임도 그런 중도 보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의제를 발굴하고 그걸 토론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내부 싸움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온 지지층 입장에서는 얘네 또 싸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를 변화시키면서도 외부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김어준 류의 인간들을 보면은 그 이제 새로 들어온 분들한테 야 나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와라. 야 너희들 여기 들어왔으면 신고식을 제대로 해야지. 너 사상 검증도 해봐야겠어. 그치. 너 우리 편인지 아닌지. 아니 이런다고요. 너 지난달에 일본 갔어? 토착 외구의 냄새가 나는데. 뭐, 되게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최근에 김용민 PD님 그 방송 보자 놀란 게 정말 열린 마음으로 다 받자는 마음을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까도가 아니라 며칠 전에 레거시 미디어. 그치. 이제 악마화하지 말자. 깜짝 놀랐어. 언제까지 계속 그럴 거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정말 뉴 이재명이 김용민 PD님을 너그럽게 하네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 저도 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토착 외고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 그쵸. 그랬는데 이제는 이재명을 믿고 나가자. 훌륭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같은 나라 국민을 이렇게 적대시해서 해야 되겠는가? 언제까지 우리는 선이고 남은 악이고 그러니까요. 이 구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야 하느냐? 어제 예배 설교 때도 그런 얘기했었어요. 진짜. 이런 선악의 이분법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와. 예수 봐라.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한테 그럼. 돌을 던지자는 저 남자들. 근데 예수가 그 가운데 서서 흑백 논리를 깨버리지 않았는가. 사마리아인 얘기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제 할 때가 됐다. 훌륭하십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방금 싶습니다. 말씀하신 음. 그동안 민주진영의 성역 관성과 마주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가져왔다가 한 두 가지만 짧게 얘기했습니다. 일종의 운동권 역사관과 우리가 좀 한번 토론을 해보자. 방금 얘기한 어떤 토착 외구 뭐 이런 얘기 반일 정서부터 북한에 대한 정서도요. 제가 뭐 전쟁광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NL 운동권 특유의 통일에 대한 좀 정서적 집착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좀 안타까워요. 그분들을 욕하고 싶진 않은데 예전에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인기가 좋았고 이제 비서실장 그만두고 뭘 하냐를 다들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 할 의제는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푸스숙 주저앉았습니다. 왜냐 답이 통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나 다른 얼마든지 많은 의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 학생 운동을 하신 분들은 당시 통일에 대한 그 청춘의 그 정서가 깊은 거예요. 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학생 운동을 안 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최우선에 둘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통일에 대한 정서적 그 태도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 그리고 뭐 5.18과 소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성역화하지 말고요. 토론을 열어야 지만원 같은 분들이 주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이런 거를 누군가를 통제하고 이걸 막는 것보다 한번 해봅시다. 토론에서 깨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를 막으니까 지금 소위 MH 세대라고 10대들의 어떤 노무현 대통령 비하라고 하는데 비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근데 놀이 문화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왜 노무현 대통령 같이 좋은 분을 저렇게 그치. 비난하고 모욕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예 비판도 혹은 뭐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풍자도 못하게 하는 이런 문화, 절대적 성역화하는 문화, 이런 문화에 대한 어떤 젊은이들이 맞아요. 갖는 어떤 저 성역이구나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자극시킨단 말이야. 맞아요.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MH 세대들의 어떤 노무현 대통령 영상 문화는요 비하도 아닙니다. 이제 그냥 놀이입니다. 사실 그 친구들은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웃긴 거예요. 그냥 그게 왜 그러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역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네. 깨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너 해 하면은 재미없어서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막고 본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은 쥐명박, 박근혜 다 그렇게 비하해놓고 왜 너네만 그렇게 성역을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의 정치적 삶의 궤적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무지하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우리는 또 비난을 하지. 그냥 토론을 해서 그 압도를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운동권식 역사관과 우리가 마주하고 품 넓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 방송은 이 얘기 해야죠. PC주의, 페미니즘, 환경 PC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네. 환경 PC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소위 환경 근본주의입니다 거의. 그레타 툰베리가 생각나네요. 비행기가 기름값이 많이 드니 환경을 파괴하니까 배를 타고 뉴욕 본부에 왔는데 실제로 배를 타고 그 공해가 유럽에서 미 대륙으로 갔어요. 그게 예. 공해가 더 심했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어떤 교조주의적 PC주의, 환경주의 이런 걸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넘어서 버렸습니다. 네. 탈원전 기조를 바꿨습니다. 네. 엄청 대단한 거고요.